해외 근로자 파견을 요청하는 베트남 국민들 중 상당수가 한국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베트남 당국이 실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해외 근로자들이 받는 평균 월급 구간은 1,200달러에서 1,400달러이며 계약 기간은 평균 3년 5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베트남에서 계약 체결 후 해당 국가로 건너가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베트남 당국의 조사에서 해외로 가고자 하는 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들이 받는 평균 월급 구간은 1,400달러에서 1,800달러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적게는 10%에서 50% 더 벌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한국을 오고 싶어 해도 한국에서는 이들을 쉽게 받아주지 않고 있어 베트남 당국이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거 여러 번 한국의 뒤통수를 치려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들은 한국이 가장 어려울 때 일본과 손을 잡고 베트남 경제 성장의 주축이었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자국 기업을 올려치기 위해 비하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당시에도 수많은 한국인들을 전염병 취급하며 문전박대했는데요. 결국 6월 말 기준 일본은 약 25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베트남 근로자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대만은 약 23만여 명, 그리고 한국은 4만여 명으로 극명하게 적은 수의 베트남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베트남 내부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이 이토록 한국행을 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과감한 대응으로 베트남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의 상반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정부 목표인 4% 미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서민 경제의 실제 체감 지수는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올해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간다면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는 최근 물가가 치솟는 시대를 살아가기에는 임금이 턱없이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를 유지하기 위해 두 번째 직업을 찾아 일하는 현상을 조망했습니다. 삼성 베트남에서 일하는 비에땅 씨는 오후 5시 30분경에 8시간 근무가 끝난 후 돈을 좀 더 벌기 위해 자정까지 차량 호출 회사의 운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이 치솟았고 모든 것이 더 비싸졌다며 예전에 월 지출액이 700만, 800만 동이었지만 지금 800만, 900만 동 이상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호치민시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는 득공 씨는 시간제 디자이너로 일하기 위해 휴식 기간조차 희생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하루 5에서 6시간을 잤지만 지금 자는 시간이 3에서 4시간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득공 씨는 디자인 아르바이트로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한다. 이에 급등하는 물가에 대처하기 위해 저축까지 줄여야 하고 있다고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하노이 수도에 거주 중인 투짱 씨는 우리는 생활 유지를 위해 결혼 반지까지 팔아야 했다고 말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베트남 노동총연맹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단체 파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베트남 노동총연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베트남에서 107건의 집단 파업이 발생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7.7% 증가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낮은 임금, 근로자의 소득 감소, 물가 급등이었는데요. 평균 소득은 지난 2년간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6월 말 발표한 통계청의 2021년 국민생활수준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인당 월 평균 소득은 420만 5천 동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도시 지역의 월 평균 소득은 538만 8천 동이고 농촌 지역은 348만 6천 동입니다. 이는 작년 1인당 월 평균 소득이 2020년에 비해 1.04% 감소했고 2019년에 비해 2.09% 감소한 것인데요. 특히 도시 지역의 소득 감소율은 농촌 지역보다 더 높은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도시 지역의 1인당 월 평균 소득은 2020년에 비해 3.6% 감소한 반면 농촌 지역의 소득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베트남 노동총연맹의 정책법률부서 부국장 역시 노동자는 실질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확실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를 살리기 전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렇게 의사까지 투잡을 뛰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인들의 마지막 희망은 결국 한국행 티켓을 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국가에는 선뜻 근로자 비자를 내준 반면
베트남에게는 한없이 차가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의 한국은 베트남을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으로 챙겨주었지만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단순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기업들의 스마트 팩토리 등 선진 노하우를 전수하며 베트남의 제조업을 진화시켰죠. 이렇게 베트남은 지난 30여 년간 한국이 많이 기여해준 덕분에 공업국가로 일어서면서 빈민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덕에 비약적으로 경제 사정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베트남은 한국에 감사는커녕 한국을 뛰어넘겠다는 오만한 행보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 LG 등의 경제성장 공신들을 정부 차원에서 대놓고 무시했고 빈그룹과 같은 자국산 기업들을 엄청나게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보란듯이 상황에 따라 일본과 중국으로 가며 이득을 취하는 신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없는 외교 방식을 보였기 때문에 한국은 미련 없이 베트남의 등을 돌렸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베트남 내부에서는 대한민국 법무부는 왜 베트남만 못살게 구는가? 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며 일각에서는 베트남이 자신들에게서 등 돌린 한국에 복수하기 위해 일본과 급속히 가까워지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6일 베트남 남부 빈지엉성의 일본 전자업체 샤프가 제3공장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신들의 만행으로 삼성전자가 떠난 자리에 대신 일본 공장을 짓기 시작한 것인데요. 베트남 언론은 이번 일에 대해 일본 굴지의 전자기업 샤프와의 협력은 앞으로 양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보도를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의 정신승리에 불과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본인까지 삼성과 샤프는 상대도 안 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또한 지난 25일에는 베트남 정부가 국토대동맥이 될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일본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날 찐 총리는 고속철도 외에도 양국이 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 협력 확대와 교통,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의료 역량 강화 등 인프라 개발 지원을 요청했으며 일본 역시 베트남과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 한국이 눈엣 가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국가가 아니었는데요. 현대차 같은 싸구려 메이커는 1년이면 따라잡을 수 있다던 빈그룹의 자회사 빈페스트만 해도 최근 가솔린차 신규 주문 접수를 기존보다 4개월이나 앞당겨 중단하며 위기에 직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일본과 베트남의 철도 건설 사업도 한없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세계 최고의 다리를 건설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베트남의 수주를 받았던 일본이 전 세계적인 망신을 당했던 사건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베트남 빌롱성 하우강에서 건설 중이던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대교는 알고 보니 일본 건설사가 도맡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죠. 일본 건설사가 수주를 받고 나서 돈의 유혹을 못 이겨 연쇄하청을 14개나 되는 하도급 업체에 맡긴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리가 내려앉기 며칠 전에 붕괴 부위에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이 떨어지는 등의 징조에도 불구하고 일본 건설사가 그냥 넘어갔다는 사실 역시 밝혀지며 전 세계가 실망감에 치를 떨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진작 베트남 이외에 새로 투자할 국가로 필리핀을 선택하며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최근 필리핀 정부와 약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남북철도 사업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공사 금액은 하나로 약 7,300억 원 규모이며 이 중 대림산업의 지분은 약 50%입니다. 대림은 현재 토목 인프라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측은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한국의 판뒤집기에 당황한 국가는 베트남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일본 역시 필리핀 고속철도를 한국이 수주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베트남과 손잡은 대신 일본은 자신들이 독차지하고 있던 필리핀의 토목과 인프라 부문, 도로와 철도, 공항 등 굵직한 수입처들을 한국에 넘겨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은혜를 베푼 한국에 큰 실망을 안긴 베트남을 반기는 국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베트남은 세계 최대 의류 생산국 중 하나이기도 한데 올해 해외 주문량 감소로 인해 가장 큰 돈벌이 수단이었던 의류 생산의 수익성마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5일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의복 주물량이 올 2분기 중반부터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남부 동라이성에 위치한 아동복 생산업체는 매달 미국의 고객사로부터 의류 8만 10만 벌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최근 2달간 주문량이 30%까지 떨어졌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